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수원은 후반기 들어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1무 3패의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FA컵까지 포함하면 1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성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을 상대로 4달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위권을 벗어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연승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수원의 고민만 더 깊어진 경기였습니다. 수원은 후반기 들어 보여주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번 성남전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원의 경기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수원과 성남의 25라운드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수원은 니콜라우가 K리그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고 권창훈은 중원에 배치됐습니다. 성남은 이종성이 센터백에 배치됐고 에이스 뮬리치가 최전방에 선발 출전했죠. 성남의 포메이션은 실질적으로 5-4-1에 가까웠습니다. 수비시 정석화가 위로 올라오며 수원의 3백에 대응하는 수비 대형을 보여줬는데요. 두 중앙 미드필더는 최성근의 앞을 견제했죠. 수원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에 있는 두 미드필더가 높은 위치로 전진하며 전방의 숫자 싸움을 돕고 측면의 윙백들을 활용해서 볼을 운반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좌우 윙백의 폼은 분명 떨어져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상대는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성남과 같은 수비 대형을 들고 나오면 수원 입장에서는 압박을 벗어나서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성남전에선 권창훈이 직접 공을 받으러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밑에서 볼을 받으며 플레이하고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김민우는 상대 미드필더의 뒷공간에 위치합니다. 결국 수원은 이곳으로 공을 보내야 수월한 공격 작업이 가능하죠. 한석종이 좋은 폼으로 이 위치에서 뛸 때는 다른 선수들을 전진시키고 전환 패스, 전진 패스 등 많은 걸 맡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권창훈이 내려와서 플레이했지만 성남의 수비 블록을 뚫고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원 미드필더들이 갇혀버리는 형국이었는데요. 성남의 조직적인 압박에 공을 연결시키기 힘들어했죠. 전방 숫자가 줄어들면서 김민우에게 공이 가도 문제였는데요.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은 3백을 들고 나오면 수비하기가 수월합니다.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핵심인 수원 공격에서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에게 강한 압박이 들어가면 수원은 무기력해지죠. 특히 김민우는 후반기 들어 크게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 압박에 고전했죠. 전방의 숫자가 부족한 수원은 측면에서의 지원까지 약해지면서 공간을 넓게 쓰고 수비 사이에 빈틈을 만들어내던 강점이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역시나 김민우에게 강한 압박이 들어오지만 잘 이겨내면서 중앙으로 진입하는데요. 하지만 이 위치에서 측면을 벌려줄 선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기재가 빠르게 오버래핑하며 공격 숫자를 늘리겠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이기재는 후방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합니다. 상대는 중앙에 많은 숫자를 두고 수비가 가능하죠.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볼 지켜냅니다. 김민우 가까스로 밀어줍니다만 권창훈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따로 노는 수원은 공격 실패 시 상대에게 역습으로 찬스를 내주게 됩니다. 멈춰 세워놓고 자, 연결했어요. 조리치 다시 한번 이스칸데로프 때리지 못했습니다. 반대쪽 하프스페이스의 권창훈 역시 개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막힙니다. 김태환 권창훈 왼발이에요. 왼발 슛! 골! 옵사이드. 일단 깃발이 올라갔는데 이 위치 역시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가 부족했는데요. 이날 우측 윙백 김태환은 낮은 곳에서부터 빌드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이 없을 때도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었습니다. 정상빈이 이제 답답하니까 미드필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환 잡고 올라갈 때 반칙 얻어냅니다. 공수에서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원볼란치의 부재로 인해 전방 숫자를 늘리기 어려워진 수원의 공격, 게다가 윙백들의 파괴력도 전반기에 비하면 떨어진 상황. 결과적으로 공간을 찾아 돌아 들어가는 수원 공격의 강점이 사라졌는데 이 모든 문제가 나온 게 성남과의 전반전이었죠. 무기력했던 수원은 오히려 성남에게 세트피스로 선제골마저 허용합니다. 리처드의 선제골입니다. 리처드 이번 시즌 첫 골입니다. 수원은 후반전 들어 위치에 변화를 주는데요. 우선 권창훈과 정상빈이 자리를 바꾸며 권창훈의 수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권창훈은 더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죠. 그리고 전반전과 달리 최성근 위에 있는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대 미드필더보다 높은 위치에서 머무르는데요. 공격 전개는 측면에 맡깁니다. 잘 나가던 전반기의 공격 방식인데요. 정상빈, 권창훈, 김민우는 성남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을 받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후 공격 전개는 이렇게 측면을 통해서 하죠.
헨리가 좀 올라와서 원터치로 넘겼고요. 전환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헨리 쪽으로 탈출시킵니다. 권창훈이 받아주고 김태환 뛰어 올라갑니다. 권창훈 3명이 이었습니다. 자, 탈압박하면서 넘겨줬습니다. 정상빈! 상대를 끌어낸 공간 뒤로 수시로 빠져나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헨리. 자, 터치라인에서 일단 정상빈에게 밀어줬습니다. 전반기에 수원다운 공격 움직임이 나온 것인데 전반과 다르게 확실히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성남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전히 윙백이 묶이면서 공을 전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수원의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측면 빌드업을 거치지 않고 많은 숫자가 배치된 전방으로 곧바로 공을 넘겼을 때 이를 지켜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수원은 홀드업 플레이를 하는 선수 그리고 배후 침투를 노리는 선수의 교차되는 움직임이 위협적이었던 팀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니콜라우는 이날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 최전방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연계 플레이가 부족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제리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방에서 공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공격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원 팬들은 김건희가 그리울 만한 경기였죠. 수비에서의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전방에 많은 숫자를 올려보낸 수원은 수비 시엔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성근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컸고 박스 앞으로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성남의 선제골이 나왔던 코너킥이 바로 이런 비슷한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수원의 압박을 피해 곧바로 때려 넣었고 박스 앞으로 온 성남은 김태현의 실수까지 더해지며 슈팅에 이은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강재우 파손합니다. 강재우의 오른발 슈팅. 코너킥이에요. 네. 기존 수원 수비에서 가장 큰 강점은 3명의 미드필더가 형성하는 수비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게 간격을 형성하며 수비 라인 앞을 탄탄하게 지키는 건 물론이고 압박 시엔 고승범과 김민우가 측면과 전방까지 폭넓게 커버했죠. 하지만 성남전에서는 상대 3백에 대응해 아예 한 명이 위로 올라와서 3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네. 뒷공간으로 계속 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준다. 라인을 이는 반대쪽으로 공이 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양 중앙 미드필더의 기본적인 압박 라인이 올라갔고 거의 제로톱처럼 올라갔었어요. 네. 이게 상당히 그 뒤는 윙백이 커버하는 상태였죠. 위쪽과 허리 쪽을 계속 오가면서 허리 쪽에서 권창훈 선수가 확실히 압박 지금 가담해주고 있고요. 네. 권창훈 선수가 분산시키는 역할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잡아주고요. 원터치로 위아래를 오가는 미드필더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3미들이 지키는 중원 수비는 확실히 헐거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뛰어들어갈 채비. 다시 한번 뮬리치 공간으로 넘겼습니다. 이스칸데로프 방향 바꾸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민우는 앞쪽에 수비까지 신경 쓰다 보니 그 뒤에서는 공간이 생기죠. 전반기 때 촘촘한 간격으로 상대를 틀어막았던 수비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는 수비 라인을 확실히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박스 앞 진입을 허용했는데요. 이 같은 문제는 결승골 장면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뮬리치가 버티고 있는 박스 앞으로 너무 쉽게 공이 투입되죠. 미드필더들의 집중력과 위치 선정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결국은 뮬리치가 해결합니다. 오른발 슈팅 이거는 뭐 이 날라간 이 코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갑니다. 이건 못 따라가요. 오른쪽 상단 구성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뮬리치의 슈팅. 자, 시즌 10호 골, 2자릿수 골을 기록하는 뮬리치. 자, 2경기 네. 연속골입니다. 여기에 더해 헨리가 없는 곳에서의 제공권 약점은 이날도 수원을 괴롭혔습니다. 정석화 잡아놓고 땅볼로. 자, 권경원 정석화 쪽으로 길게. 정석화 잡았어요. 정석화 다시 한번 때리지 못합니다. 반면 성남은 상대적으로 약팀이 구사할 수 있는 단순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역습을 통한 공격은 기본이었고 뮬리치 슛! 하지만 정면입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에이스 뮬리치를 통한 단순한 공격이 가장 위협적이었죠. 뮬리치는 이날도 성남의 공격을 주도했는데 뮬리치의 공격은 알고도 막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반칙입니다. 돌아서면서 뮬리치에게 전달됩니다. 뮬리치. 자, 페인팅으로 살짝 속이고 올라가는데요. 최성근의 태클을 이겨냈습니다. 슛! 네, 직접 때려봅니다. 성남은 시즌 2번째 연승에 성공한 반면 수원은 이번 경기 패배로 리그에서 1무 4패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죠. 박건하 감독의 묘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